네, 리만의 복수에서 이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터디를 자주 해서 굉장히 좋고요. 혹시, 메인 스터디 한 지 하루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관찰할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서도, 혹시 또 공부하신 거나 또 짧은 시간 안에 느낀 점들, 혹은 생각해 온 것들 있으시면 공유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뭐, 준비한 건 없고요. 네. 네, 어제 좀 스터디를 돌려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해온 것들도 보면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때, 그때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그걸 공유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제를 벗어나면 길을 잃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설계를 잘 해야, 그리고 그것도 시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어떤 설계를 해야, 어떤 계산을 내가 해야 되지? 만 생각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세팅을, 그리고 내가 뭘 봐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잘 해야겠다. 그래서 좀 이전에 사실 봐야 될 게 좀 너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마지막 저희 진도 빽하기 전에 쉬프랑 프리쉬프도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보고 있었던 메이어 비토리스도 사실 약간 덜 닦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었고, 거기다가 복소를 봐야 한다라는 그런 뭔가 당위성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진도를 빽하는데 거기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잡아서 명제 하나부터 만들어야겠다. 내가 뭐가 궁금한지.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보는 데에 시간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명확해진 것 같아서 다시 좀 재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뭔가를 하나 공유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세팅하고 그거를 나누는데 생각을 좀 하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어제 메인 스터디 듣고 나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좀 뭐랄까요, 불편한 곳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걸 다 해집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은 뭐 굳이 좀 구체적으로 더 말을 하자면, 예를 들면은 극좌 표계로 쓸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X, Y, Z 코디네이터로 바꿔서 뭔가 다 계산을 한다거나. 특히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긴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어제 진짜 제가 제일 불편한 두 개가 그 S2에서 완전 미방이 첫 번째로 제일 불편하고, 두 번째는 저는 진짜 그 다음으로는 그 적분값이 0이면은 이의젝트 하다, 그거 정말로 보이고 싶은데 그게 진짜 너무너무 불편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니까 일단 매니폴드인 거 자체부터 되게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한 나의 세팅? 불편한 그런 세팅으로 애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 자신감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잘 안 되는 거를 뭔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금 정호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생각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사실 이번에 기드스 3기 콜로키움 할 때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하려면 수학적인 대화를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어디까지 내려야 하고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도 되게 고민인데, 그러면 사실 매니폴드가 뭐냐 막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면 나도 내가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나누지? 어디부터 같이 봐야 하지? 나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그게 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구체적인 세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임의의 매니폴드에 대해서 뭔가 성립하는 뭔가 명제를 보인다 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S2나 뭐 T2 이런 거 갖다 놓고 매개만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공감이 되는 선이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되게 길을 많이 잃는 듯한 느낌을 저도 되게 많이 받아서 정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좀 되게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스터디 끝나고 실제로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듀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 그 홈워크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 설계 이전에 어떤 관점이나 어떤 욕망 같은 걸 보면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지, 물음을 뭘로 가져야 되는지 그거부터 이제 몰랐는데 그 크게 두 가지에서 헷갈렸어요. 조건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게 그 지식 쌓기 하지 말라 그 말이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홈워크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관찰을 이끌어낼 때까지 내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뭔가 어제 이제 조건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대충 그 중에서 이제 대충 들었던 거를 좀 더 명문화해 가면서 그거를 관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피니션까지는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거를 내 예시로 관찰하는 거고, 첫 번째는 내 예시에서 진짜 그 데피니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그 두 개 중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막해 하다가 오늘 스터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디스코드나 이런 데 공유해 주시면, 그, 저희도, 저도 약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아, 뭐, 이쯤 되면 뭐, 좀 아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러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초반에 되게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불편했던 게 벡터장이 뭔데 왜 저걸 적분하지부터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도 되게 제 스스로는 되게 멍청한 질문 같은 거예요. 벡터장을 왜 적분하냐라는 그 질문이.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도 되게 감이 되게 안 섰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오히려 찝어서 던져주시면 뭔가 계산을 이제 저거 뭐지? 이러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뭔가 같이 공유할 것도 생기고 나눌 것도 생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네.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혹시 그 김남호 선생님이 갖고 계신 뭔가 명문화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실험 설계를, 네. 네. 만약에 실험 설계를 아, 한다면 어떤 거와 관련된 명제에 대해서 실험 설계를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도 오늘 그거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근데 뭔가 이게 확실하게 드는 건 없는데, 그 부주혁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신 그 내용, 공유를 KDS 적분하는 거랑 와인딩 폼 적분하는 거 이렇게 비교해주신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했었던 거는 그 뭐죠? 공률을 이제 구할 때 저희가 그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된 거 말고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마를 한번 미분한 거에 그 놈의 세제곱분의 그 외적으로 정의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유도를 해봤거든요. 아, 그냥 뭐 당연히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해보다가, 문영 선생님께서 타원 적분하는 것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직사각형을 잡고, 그럼 직사각형에서는 이렇게 큰 직사각형을 감마라고 놓으면,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 4로 4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타원이나 원 같은 경우는 곡률이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직사각형을 네 개로 딱딱딱딱 끊어낸 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점프하듯이 이렇게 꺾이는 게 그러면은 이 스트릿 라인에서는 공률이 다 제로여서 그 카파가 제로여서 그냥 빵이 될 텐데 그럼 이 휜드에서의 공률은 그 탄젠트 벡터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가면은 이만큼이 2분의 파이만큼 돈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 네 군데에서 2분의 파이만큼 돌아서 4를 곱하면 2파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지? 를 오늘 좀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지영 스님께서 공유해 주셔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을 하게 된 그 크게 봤을 때 보이고 싶은 게 결국에 임의의 공률에 대해서 FDR이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단순 세팅으로 바꾼 게 렉탱귤러리 돼가지고 시도하려고 하셨던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저번 주부터, 그 전주부터 이제 김수민 선생님께서 처음 던져주셨고, 이제 윤현민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내용이 부정 선생님 결로 이어와서 공률하고 그 와인딩 폼의 관계를 그냥 계속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결에서, 무슨 관계가 있지? 가 이제 부정 선생님 계산 보고 더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네,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메인 스토리 때 부준혁 선생님이 이제 언급해 주셨던 내적이 들어오는 맥락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번 주에도 생각을 해봤고 그게 약간 끝나지 않아서 이번 주 그 그냥 종종 생각해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직 사실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메인 스토리 때 내적이랑 내적이 왜 벡터적인 선적분할 때 들어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언급은 됐었는데 막 해결된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도 잊지 않고 이제 공률 얘기로 물론 공률 얘기라는 뭐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지만 잊지 않고 해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번 리본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공률이 사실 정의가 안 되는 건 맞죠. 제가 그러면 잠깐 이제 공유해드리면, 네,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잡았을 때, 뭔가 감마를 이제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면, 뭔가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뭔가 폼을 적분을 하는 거를 1부터 4까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와인딩 폼 적분할 때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제가 생각을 했었던 뭔가 카파 DS를 이제 얘로 잡으면 얘를 적분을 해도 똑같이 이파이가 나올까?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매개화를 잡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얘 하나하나를 잡으면 얘를 지금 미분을 하면 그 탄젠트 벡터 자체가 상수 이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0이 되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카타 S의 정의 자체가 이 T를 DS로 미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DT, DS에
그래서 실제로 매개화를 잡고는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그 이 스트릿 라인에서는 결국에 다 상수니까,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빵이니까 그냥 0이 다 될 거고, 여기선 다 0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로 이어진 라인에서 이렇게 돌았을 때가 2분의 파이만큼이 되는 게, 다 더하면 2파이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냥. 근데 이런 생각에서 이제 GPT랑 얘기를 하면, GPT는 이제 이 gamma를 이제 풀어서 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적분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저희 그 리만 스틸체스 적분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뭔가 점프가 생겼을 때, 점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를 만약에 뭐 A 값이라고 하면, 뭔가 그 원래 함수 값에다가 뭐라고 하죠? 뭐 점프만큼을 이렇게 막 더 곱해서 뭔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결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로 하면 얘도 결국에는 점프하는 만큼 시기를 2분의 파이만큼을 더 해줘서 이 파이가 그대로 나오는 건가?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결의 고민을 오늘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계산을 이어서 그게 정말로 뭔가 일반화를 할 수 있으려나? 네,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곡률이 정이 안 되는 점 약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확실히 그렇구나 싶네요. 좀 저런 것들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곡률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약간 또 와인딩 폼이랑 약간 다른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와인딩 폼이 좀 더 좋은 놈 같아요. 곡률은 뭔가 좀 더 좋은 세팅에서 그냥 곡선 자체가 좀 더 좋은 세팅이어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와인딩 폼은 사실 그냥 렉탱글을 잡아도 잘 됐잖아요. 물론 저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도 뭔가 곡률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딩 폼이 조금 더 광범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괜찮다면 오늘 그 곡률 계산 잠깐만 공개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계산 과정 자체는 지난번에 윤현민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와인딩 폼 계산이랑 어떻게 풀어보니까 약간 비슷한 걸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음,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I알파를 뭐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분의 뭐 d 적분하는 걸로 그때 뭔가 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정확히 약간 같은 꼴이 나오길래 사실 그거 갖다 쓴 거긴 합니다. 아래 계산 과정은.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타원 잡아서 궤도 잡고 카파 그냥 정의했다가 카파 정의가 이거니까 그냥 여기에 맞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t 구한 거고, 그거를 t로 미분한 거랑, 그거 놈 구하고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정리를 하면, 공유 카파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DS는 감마 프라임 T DT니까 카파 DS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이거를 적분을 해줬더니, 이제 2파이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수수화한 거는 그냥, 예, 그 폼에서 복수수로 변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분해야 되는 건 이거였는데, 이거는 그 메로모피 펑션의 제로 폴 가지고 그 코시 인테그랄 띠오렘 그거 써가지고 그냥 계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2파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왜 타원에서도 저게 2파이가 나오지 해가지고 진짜로 와인딩 폼과 뭔가 연관이 있어 보여가서 발레는 없나 해가지고 약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카파 DS 뭐지? CL 카파 DS 얘는 클로즈드 루프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야, 그냥 저 딱히 자세히 안 보고, 뭐야, 와인딩 폼이잖아 해가지고 그냥 올렸었는데, 나중에 올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요 N이 그 와인딩 넘버가 아니더라고요. 와인딩 넘버는 아니고, 뭐지, 터닝 넘버라고 하면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았는데, 그거를, 어, 위키피디아 예시, 잠시만요. 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기대수 3기에서 조계산을 해봤었는데, 그, 그니까 저 두 개 차이를 극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원점을 포함하는 원이랑 원점을 안 포함하는 원에서 와인딩 폼을 계산하면 1, 0, 그러니까 그 2파이 0이 나오고, 저 곡률의 적분을 계산하면 2파이 2파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와인딩과 터닝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위키피디아 예시도 한번 그려서 살펴보면, 요 위키피디아에 이런 곡선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점을 기준으로 와인딩 넘버를 측정하면 2잖아요. 이렇게 한 번 돈 거고, 이렇게 한 번 돈 거니까 와인딩 넘버는 2인데, 터닝 넘버는 3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 번 이렇게 끝까지 돌아가지고 3번으로 측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곡선에 이제 카파 DS를 계산을 하면 2파이, 2파이 곱하기 3 해서 6파이가 나온다고 위키피디아 설명에는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런 임의의 곡선 말고 그냥 간단하게 제 기준에서 생각해 볼 만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는 원 그냥 2개 갖다가 붙였었는데 원은 곡률이 일정하잖아요. 그 R분의 1로. 그래서 만약에 곡선을 요런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방향 하나 하고 요 방향 하나를 이제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터닝 넘버를 계산하면 2파이 마이너스 2파이에서
0이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곡선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됐다고 했다면 얘는 이제 이거 적분하는 거니까 2파이 해서 4파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와인딩 넘버랑 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음, 저는 약간 지금 나왔던 예시들을 한 문장으로 조금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와인딩 넘버라는 것은 각을 재는 게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X축으로 그러니까 양의 X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연속적으로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재는 중심이 이제 원점인 건데 쟤는 이제 저기 각 곡선마다 접촉원을 계속해서 그렸을 때 곡선에 그 접촉원의 중심으로부터 각을 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터닝 저 KDS는 각을 재는 방식 자체가 와인딩 넘버랑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이나 타원, 그러니까 타원은 약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상쇄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쪽이 같아서 상쇄가 됐고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접촉원은 계속 원이니까 중심이 계속 원점이라서 아마 그것은 값이 안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을 재는 방식이 재는 장소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죠. 곡률은. 각을 재는 방식이 결국에는 길이 요소에다가 그냥 호도법을 생각해서 R D세타는 DS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촉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DS랑 접촉원의 반지름을 나눠서 각을 재는 건데 이 각을 재는 게 저는 접촉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예 다른 값이 나오는 결과가 발레가 그래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저기서 이제 아주 짧은 DS를 갖다고 하고 그걸 반지름으로 나눠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중심이 계속 달라지니까 뭔가 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또 크게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요 그림 자체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네네. 저 곡선의 저 점에 해당하는 곡률이 뭐 카파 1이 있다고 하면 그 카파 1분의 1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 점에서 접하는 원을 그리면 곡률도 똑같고 접하고 뭐 그런 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원의 경우만 보게 되면 우리는 L은 R세타인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요 점의 로컬 데이터만 본다고 하면 GS는 여기를 이제 세타 원이라고 할 때 카파 원분의 1에 뭐 D세타 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쓸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의 경우를 카파 2라고 하면 요 경우에 DS는 카파 2분의 1의 D세타 2가 네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점마다 생각을 하면 이 점이 무한계니까 세타도 이제 무한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뭔가 와인딩 폼을 무한계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런 그 무한계 와인딩 폼을 뭔가 적분한다 약간 좀 그런 개념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는 안 와닿더라고요. 뭐 저런 식으로 내접하는 곡률 같은 원을 생각을 할 수 있다까진 인정인데
저렇게 저거를 와인딩 폼까지 갖다 써서 하면 뭔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약간 좀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인딩 넘버도 뭔가 회전을 레코드하고 터닝 넘버도 회전을 레코드하는 거라면 무엇이 와인딩 넘버가 다른가? 그 레코드하는 정보는 뭐가 다른가? 가우스 곡률에서 생각했던 게 사실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그 질문이. 가우스 곡률에서 레코드되는 거가 그 1차원에서도 곡률로 이어지는 게 일견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터닝 넘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런 거지. 로 넘어가기엔 조금 뭔가 찝찝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뭔가 흐름상 이제 얘는 KDA, 와인딩 폼이랑 KDA도 이제 정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KDS가 와인딩 폼이라면 뭔가 상당히 논리가 깔끔해지고 흐름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와인딩 폼은 이런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위치 벡터를 아나요?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 이제 각도를 재는 거잖아요. 저희 맨날 아크탄젠트 했던 것도. 근데 이제 KDS는 오히려 아까 그 자꾸 로컬하게 그 공유를 따져야 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접선 벡터를 기준으로 접선 벡터의 각 변화 사실상 접선 벡터에서 와인딩 폼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그, 네네, 말씀. 네. 예전에 기대수 상기에서 이 문제 계산해 본 적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에 되게 100만 번 공감을 하는 게, 원의 경우도 사실 저 벡터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위치 벡터랑 그 노말 벡터 방향이, 이게 같잖아요. 이게 반대 방향이 딱 되는 딱 그 정도지. 위치 벡터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그 두 번 미분한 벡터는 그 원점으로 가는. 그래서 그, 그리고 곡률의 정의 자체가 그 탄젠트 벡터를 유닛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 DS로 T를 한번 더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그 김수민 선생님 말씀에 100만 번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불편함이 좀 남아있다.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명인 스님 노력하셔서 제가 오늘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담론인지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해왔는지 감이 잡긴 한데, 확실히 하고자 여쭤보는데, 비교를 곡선이 돌 때, 곡선이 원점 기준 도는 그 각을 재느냐, 그거 대 곡선이 한번 돌 때, 그 도는 그 기준을 이제 곡선에 접하는 그 원을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스타 원, 스타 투, 그 친구를 기준으로 뭔가 계산해서 돌리느냐. 그 두 개 다른 오브젝트를 비교해 본다. 그게 지금까지 했던 담론인가요? 오늘 시작한? 마지막 부분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와인딩 폼이라고 하면은 그 네네네. 곡선을 돌릴 때 그 돌리는 게 원점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냐를 봤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 따로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비교하려는 게 곡선에다가 곡률 쳐가지고 하는 거는 그 접하는 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려보면은 세타 원, 세타 2라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곡선 위에서 원을 각각 로컬하게 두고 이 로컬 조금 비하겠지만 로컬하게 두고 그걸 기준으로 조금 조금 돌아간 각들을 뭐 잘 기록한다 그 정도 하면 일단 이거 두 개 다른 거일 텐데 좀 비교해보자. 그 정서인지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 아, 네네. 정확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좀 동기화할 필요가 있었어서 네, 그걸 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와인딩 넘버랑 요 케이리스 카파디에스 이거 적분에서 뭔가 약간 희한하게 공통점이 많이 보여가지고 뭔가 약간 좀 와인딩 폼이랑 연관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막상 딥하게 까보면 약간 좀 애매하게 달라가지고 좀 뭐지 좀 같았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좀 욕망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좀 같으면 나중에 가우스 공률도 좀 이러한 결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마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 좀 그 같고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같고, 뭐가 왜 약간 비슷하고 왜 다르지? 약간 그런 게 좀 안 서가지고 좀 많이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약간 그 와인딩 폼 적분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저거를 패곡선에서 적분하면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나온다는 결과였는데 근데 그게 요 KDS 자체에서도 되게 뭔가 물론 그 정수 값이 하나는 와인딩 넘버고 하나는 터닝 넘버 약간 뭐 회전수 약간 그런 걸로 칭하긴 하지만 뭔가 정수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관점에선 되게 유사해 보이고 약간 좀 그런 결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약간 아유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계속 다르네 약간 좀 까면 깔수록 좀 나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터닝 넘버가 지금 저기서 3이 나오는 이유는, 어, 저 벡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리로 오는 걸 지금 자가 교체가 2번 이루어져서 한 바퀴 돌고, 2번 돌고, 3번 돌아서 3이 나오는 거고, 와인딩 폼은 점을 기준으로 지금 2바퀴 돌아서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근데 사실 저 터닝 넘버도 구간을 2번 반복하면은 똑같이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퀴 수니까 결국에는 저것도. 그러면은 왜 와인딩 넘버는 위상적인 불변량을 주는 점을 기준으로 회복선이 감은 그 횟수가 위상적인 불변량이 되는 거고, 터닝 넘버는 왜 아닌지도 좀 더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유미 그, 선생. 그 곡선이 도는 속도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따라서 그거는 와인딩 넘버에는 영향이 안 주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냥 그대로 일 거니까. 근데 터닝 넘버라는 거는 정말 뭐 주어진 구간에서 얼마나 더 많이 도는지 줄 늘리면 그 원래 한 번 돌 거, 2번 돌 거고 하니까 저 벡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하나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네.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그림으로서 보니까 뭐 그렇더라라고 인지는 하는 거지 그 뒤에 따르는 그 디스커션들이 잘 떨어지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걸 정말 유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제가 그 방금 그냥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부호는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혹시 공률에서? 그거가 지금 저가 많이 궁금해서. 공률 부호 자체는 이게 놈을 씌우는 거다 보니까 양수인 건가요? 양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 이게, 여기 네네. 센스에서는 이게 약간 뭔가 돌아갈 때 이게 역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파시티브 회전 방향인데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 회전 방향이어가지고 음, 같은 카파라고 하더라도 이게 파시티브 방향이나 네거티브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적분값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발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꽃 모양 같은 걸 생각하면은 요렇게 반원으로 구성된 꽃이라고 하면 조금 상상이 갈까요? 그러니까 흔히 약간 초등학생 때 애들이 그리는 그런 꽃 모양을 뭔가 하면은 그렇게 그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이거는 반원을 이제 하나, 막 둘, 셋, 넷 이렇게 네네네네. 붙이는 건가요? 물론 이게 저기 아, 불연속일 때는 조금 유심히 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뭔가 저기서 이제 아주 기교를 잘 부려서 하면은 그냥 저거는 3, 2분, 아니, 파이가 이제 6개 있으니까 6파이 나오는데 와인딩 폼은 2파이가 나온다던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발레라는 게 그 와인딩 폼의 적분값과 저거 적분값이 같냐 다르냐에 대한 그 문제인가요? 예, 그쵸. 그렇다기보다 그 발레인데 조금 공률을 더, 부호 있게 따져야 되는 사례, 그러니까 부호 있게 따지지 않으면 이상해질 수 있는 이시가 아닐까. 아, 저는 그냥, 부호는 약간 발레를 구성하기 위해 약간 여쭤본 거였고, 그냥 적분값이 다른 예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뾰족점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시트 센스만큼 부드럽게 뭔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그림 말씀하신 건가요? 정우재 쌤. 지금 여기 아, 노트에 화면에, 있는 그림인가요? 네, 노트에 있는 그림이요. 저걸 말하시 아, 알겠습니다. 저거는 좋은 발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왔는데. 불연속점이 있어서, 불연속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다시 꺾어버리는 순간, 뭔가 이게 방향이 아까대로 이게 사인이 달라져서 저는 이것도 이 파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지금은 드네요. 근데 결국, 여기서 사인이 네네. 어디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한 번 언덕을 건너고 또 언덕을 걸리려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안 생기게 하려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요 경우인가요? 네네. 요 경우가 바깥쪽으로 볼록한 뾰족점이 안 생기게 부분이랑 하려면은 요렇게 갔다가 어, 요렇게 어, 다시 가야 되잖아. 그, 언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잠깐 파가지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네네네네. 이어준다. 네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시계 반대로 갔다가 시계 반대로 이렇게 아니 시계 반대로 갔다가 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상세 말씀대로 시계 반대 시계 이렇게 되는 그림. 네네네네. 절에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절에서 사실 이파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군요. 네. 뚱이 아닌가요, 뚱이? 네, 뚱이. 메타몽 같습니다. 일단 공유는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거는 이 정도밖에 없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해봐야 되는 관찰이 진짜 S2랑 토러스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산이나 관찰은 하지 않아도 뭔가 어제 말하신 스크립트를 어떻게 짤지 뭐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TT2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실 그 이전에 계산해 봤을 때 뼈저리게 느끼고는 있거든요. 근데 다시 R2, R3로 들어가니까 R2, R3도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좀 그래도 비교해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고는 있는데 아, 뭔가 좀 예, 좀 그렇습니다. R2, R3도 모르겠는데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언제쯤 보게 될까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고 물론 봐야 되는 거는 100만 번 공감합니다. 네네네. 그 스크립트를 섬세하게 짜서 짠 다음에 그걸 이제 계산워크로 돌리는 거. 이게 저희가 해야 될 과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꽂힌 거는 진짜 이거 하나에 딱 꽂혔는데 딱 부분적분 하나에 꽂혔거든요. 그 뭐 S2, T2, 뭐 RSN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R2에서만 이제 봤을 때 부분적분이 어떻게 되냐를 좀 파고 싶었고 그걸 아직 스크립트 짜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여튼 그게 제가 제일 꽂힌 거라서 일단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선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R2에서 접근한다는 거는 뭐 대충 정사각형 아니 직사각형 0일 0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접근하는 거잖아요. 함수 안에 넣고 해서 들고 있는 함수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F 일단 미분은 정말 X에 대해서만 할게요. 그 X, Y에 대한 함수겠지만 그래서 함수 두 개 FG로 원래 들고 있는데 근데 저희 접근한 함수는 F 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여기서 프라임은 X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편미분이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직사각형 아니 뭐 정사각형 0일 0일 거기서 적분한다 해봅시다. 근데 그거를 뭔가 그러니까 부분적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가 일변에서 생각했던 거는 그게 FG라는 그 뭉탱이의 그 X 미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FG의 그 전체 그 미분이니까 그걸 적분을 올리는 거는 일변수에서 오케이였는데 이변수로 내리면 그게 어떻게 될까? 그 정말로 이중적분 기호를 쓰고 그 안에 적분하는 피적분 함수는 F'G 더하기 FG' 쓰는 거죠. 일단 DA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뭔가 좀 간단하게 계산되기를 원한다. 라는 게 지금 제 목적인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스크립트로 짜보고 싶다 하는 것도 있고 뭐 검색하면은 이제 뭐 스톡스 정리니 뭐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니 뭐 연관되기는 뭐 나오긴 하더라.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많이 불편해서 그걸 나온다라는 자체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곱함수의 미분꼴로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적분한다 했을 때 이중적분한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좀 잘 해볼 것인가 딱 그것만 알고 있을 때 뭘 해야 되지? 전 그거를 슬로건으로 잡고 스크립트를 짜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궁금해보고 싶었어. 제가 부분적분 얘기를 꺼냈던 것은 약간 어, 한 번도 안 살펴본 것도 있고 약간 좀 개인적인 나이브한 선에서 어떤 정서에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체인 룰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라이프니츠 애초에 애초에 부분적분 자체가 라이프니츠를 고배 미분법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폼의 언어로 보게 되면 오메가랑 에타라는 뭔가 폼이 있다고 할 때 오메가 웨지 에타의 그 D를 취하게 되면 이게 D가 뭔가 약간 분배되고 마이너스 1 뭐 분의 약간 좀 그런 식의 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추상적인 폼의 입장에서만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쪼개져 가지고 저거 그냥 인테그랄 붙이면 뭔가 계산값은 같겠거니 하는 느낌은 있는데 사실 추상적인 언어 없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의 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서 한번 남겼었습니다, 디스코드.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뭐지? 일변수에서는 그냥 F 프라임 G랑 G 프라임 F 약간 좀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됐었는데 뭔가 D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차원 올라가면 그레디언트 컬 가지고 뭔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 좀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약간 그런 나이브한 정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재 선생님. 그 혹시 제가 조금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아서 말씀을
아니, 발표를 조금 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조금 방금 떠오른 거라 상당히 허접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약간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와닿았어서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저희가 우선 일변수 미적분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주신 부분이, 이거를 말씀을 구준혁 선생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걸 그냥 앞에 쓰는 게 조금 깔끔할 것 같아서 앞에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폼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폼의 언어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곡선을 하는데 지금 1변수니까 어 이제 여기 A부터 B까지 여기를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해본다고 합시다. 이 방향은 A부터 B라는 방향을 이렇게 준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둘이 같은 폼이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스토크스 정리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FG, BA 하면 F, B, GB 빼기 G 잠깐만요. G 왜 이렇게 헷갈리지? FAGA가 나오고 여기는 밑에는 이제 약간 조금 반복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조금 거추장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이게 폼의 언어로 다시 만든 그 스토크스 정리라고 스토크스 정리가 아니라 그 부분적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적분이 이거 이 둘이 싹싹 바꾸고 부호가 이 반대가 되죠. 그리고 여기 그 바운더리 텀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어, 엠- 뭐 매니폴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바꾸면은 어떤 영역이 있겠죠. 그럼 그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DF D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두 폼에 웨지가 있다고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토크스 정리를 여기서 써주면은 이거의 바운더리에서 얘를 적분한 값 이게 부분 적분에서 나오는 요 텀에 해당하는 거죠. 이 텀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 어, 여기를 해서 여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치 부분적분처럼 마이너스 텀과 여기 이 바운더리 텀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게 부분적분을 추상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부준혁 선생님 말씀대로 이 D의 성질 이게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이 스토크스 정리 한번 쓴 거로 약간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약간 네네. 추상적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인지는 좀 약간 되는데 이게 너무 어, 가능한 케이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 당장 P랑 오메가만 해도 저희가 봤던 저 FG, 그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FG의 경우는 둘 다 제로 폼이고 거기에 뒤치한 건 원 폼이어서 약간 둘 다 제로 폼인 경우 그리고 일변수인 경우 너무 간단한 예시를 네, 사실상 원래 봤던 거고 이게 당장 2차원으로만 올라가도 약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추상화되어 있는 저 디퍼런셜 폼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적어 보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 피가 원 폼이고 오메가가 투 폼이라고만 해도 저 네네네. 디피에 해당하는 거는 피가 원 폼이면 저 디피는 컬에 해당하는 걸 거고 오메가의 경우는 뭐 디오메가는 다이버전스인데 걷다가 왜 피를 왜 째고 약간 좀 이게 뭐예요 하는 약간 좀 느낌이 좀 매우 매우 강하게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사실 여기까지는 저도 대충 이런 센스로 뭔가 만들 수는 있겠다 좀 느끼긴 했었는데 이게 직접 하나하나 뜯어볼게 원폼과 투폼의 경우 원폼과 원폼의 경우 뭐 제로폼과 투폼의 경우에 좀 생각해봐야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 네. 하나하나 좀 따지고 들었을 때 얘가 뭘 말하는 거지? 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닐까로 좀 아,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사실은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예시 제일 쉬운 게 이거인데, 이걸 알고 다른 논트리비얼한 예시를 찾아야 되는데, 하기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좋고, 약간 계산은 좀 없지만 약간 하고 싶었던 말은 좀 라이프니츠룰과 스토크스 정리가 결국 부분적분의 약간 실체다. 이런 좀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전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그 위에서는 이제 GDF하고 이제 보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적으셨죠? DFG인가요? 이렇게 적으셨다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 바꾸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많이 다뤄온 그 폼들을 살펴보면 이미의 K폼에 대해서 그 앞에 제로폼을 붙인 상태로 그 K폼을 보고 거기에서 사실 뒤취해서 뭔가를 하긴 했었는데 부지현 쌤 말씀대로 원폼하고 투폼을 데려와서 걔네 둘을 웨지를 한 거를 뭔가 라이프니츠로 본다고 했을 때 그 D를 취하는 순서를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뭔가 부호에 바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네, 폼이 몇 차인지, 그러니까 K폼하고 M폼을 데려와서 걔네들 웨지를 붙이는 거라서, 그 K폼하고 M폼의 그 차수도 되게 뭔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폼에다가 원폼을 웨지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네. 설계해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벡터장의 언어로 먼저. 그러한 예시가 뭐가 있지? 네. 그럼 그냥 3폼을 데려온 거가 사실 2폼하고 1폼을 웨지시킨 거다로 봐도 되려나? 네, 그런 거 설계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사실 뭐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라 여기까지인데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나 의견 있으신가요? 없다면은 다음 발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공유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분적분 뜯어볼 거는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좀 싶은 그건 있습니다. 본다면은 좀 약간 바운더리 텀이 사라지도록 그 굿처럼 경계가 없는 곳을 하면은 좀 관찰이 아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각 바운더리 텀이 뭔가 날아갈 것 같아서. 아, 그렇네. 이그젝트 폼 가져와가지고 저거 적분하면 0 되는 걸로 하면 조금 뭔가 그나마 간단하게 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게 뭔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뭔가 구면에서 이제 그 공률 이 형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적분했었던 KDA 꼴을 이제 적분을 해서 4파이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는데 그거 이제 그 이전에 그 레코드에 발산 정리로 보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도 조금 궁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KDA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모든 관찰들의 핵심이 그 와인딩 폼이라고 하는 것과 그 커버처 투 폼이라고 하는 것이 레코드하는 정수에 남아 있는데 이거를 발산 정리로 보는 측면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S2에서 바로 발산 정리를 하면 그냥 0이 나오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쪼개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것도 관찰을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한번 관찰을 하고 나누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전에 네, 라플라시안으로 표현한 거 말씀하신 건가요? 방금 발산 정리가. 네네 그건 이제 복수 세팅으로 가져갔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찰을 해볼 수 있을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메인 스터디 때도 듀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가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그 철학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 P마다 어떤 함수들이 주어져서 집합 위의 함수들의 모임을 본다는 그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그 어떤 벡터장하고 그 미분 형식 간의 그 듀얼 구조를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어떻게까지 봐야 되는지 그런 이제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푸시포워드하고 뭐 풀백 푸시포워드로 이쪽 그 도메인의 탄젠트 벡터를 뭐 저쪽 뭐 이렇게 뭐 보내는 거 그리고 풀백해서 저쪽 미분 형식을 이쪽 미분 형식으로 땡겨오는 거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제가 모르고 말했던 그 뭐 뮤지컬 뭐 이제 그샵 플랫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왔다 갔다 왕래가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 구조들 사이에서 아 이런 거구나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건지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실제로 매개화를 잡고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매개화해서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다 그 과정 속에 녹아 있는 거 저희가 실제로 로컬 차트를 잡으니까 그걸로 매개화해서 집어넣어서 체인룰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를 이미의 그 차트를 잡지 않고 나서 하려면 그런 언어들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더라고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현미 선생님께 사실 궁금하기도 한데, 그 확률론과 미분계 시간에 그런 언어들을 좀 접해 네. 보셨고, 이제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대로, 그 뮤지컬 아이스무비즘을 이제 도입하는 게, 뭐, 차트를 안 잡고도 된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여러 폼을 벡터로 내리고, 벡터가, 제로 원폼을 원제로 폼으로 내리고, 원제로 폼을 제로 원폼으로 내리고,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또, 좀 그거 자체로도 좀 큰 계산 뭉치라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위성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그거를 그거 진짜 네.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 언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 계산상의 이점이 있는지 그걸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좀 그 질문을 이해했는데 좀 다른 결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계산상 이점을 취해야 한다에서 나오진 않았고 그걸 돌려야만 계산이 됐던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 채널 증인님 필착하는 걸로 호찌 라플라시안 내지는 그 코 디퍼런셜 뭐 그런 것도 계산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은 그 RN에서 뭐 내지 R3에서 원폼, 투폼, 쓰리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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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폼, 투폼, 원폼 왔다 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 많이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그 텐서를 자재로 꺾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근데 그건 정말 계산을 그 자체를 요구했어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저희의 맥락에서 이걸 조금 릴렉스 하기 위해서 그거를 도입해야 되냐? 하면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입 어 근데 그거를 그 나름대로 그것들을 잘 숙지해서 도입하면은 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약간 다른 맥락이라서 오히려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계산들을 그 확률론 미분계 거기서 하면서 저는 그건 잘 해소는 안 됐던 참입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도입해서 막 돌리는 게 어 그레디언트, 컬, 뭐 다이버전스 그게 이제 연결되는 뭐 하나의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설명해 준다? 뭐 그 정도는 됐어서 뭐 여튼 저희가 하는 거랑 또 연결되지 않을까? 저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일단 그 정도입니다. 저는 되게 좀 막연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몰로지의 그런 듀얼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결에서 그 메이어 비토레스 시퀀스에 대한 그쪽으로 구체적인 세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곡률과 그 저희가 계속 보고 있던 그 와인딩 폼의 맥락에서도 관찰을 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복소로 넘어가서 복소 세팅에서 이런 그 제로와 폴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인데 어디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할까? 어, 하나하나가 방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이전까지.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일단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제가 했던 게 이 계산이었거든요. 여튼 그 뭐 올리고 내리고 되게 태클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것 그컬 그래도 다이버전스 보는 거랑 뭐 붙여지는 건 있었어서 저는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그 정도 생각만 한다 였습니다. 저는 둘이 그냥 같은 걸 공유한다 정도로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 아까 그 김남훈 선생님 듀얼 관련 코멘트에서 저도 어제 메인 스터디에서 그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뭔가
기존 벡터 스페이스하고 그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를 꺼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 듀얼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그 맥락에서 채너지기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적분 영역이 있고 그 적분 영역에서 정의되는 폼들이 있어서 그 적분 영역이랑 폼을 갖고 와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맵을 그게 적분인 것이고 그래서 적분 영역이랑 폼은 듀얼의 입장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두얼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인지했던 거는 사실 벡터 필드랑 폼이잖아요. 근데 벡터 필드랑 폼의 두얼 관계에서는 이밸류에이션 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좀 싶기도 해가지고 그 두얼의 맥락이랑 요 두얼의 맥락이 같은 게 맞나 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배웠던 거에 의하면 벡터장의 두얼이 폼인데 폼의 그 코호몰로지 클래스에서 그 적분 영역 호몰로지 클래스도 두얼 관계 있잖아요. 그럼 벡터장을 더블 두얼 취하면 적분 영역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뭔가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어, 두얼 쉽지 않다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나무 선생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저 그 리스 표현 정리도 제대로 잘 모르고요. 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DF랑 나블라이프의 듀얼 관계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엑서사이즈겠다. 그거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DF의 듀얼이 나블라이프인지. 그럼 나블라이프는 무엇의 원소인가? 생각해보면 벡터장이니까 TPM들을 다 모아놓은 TM 정도의 원소이려나요? 그러면은 DF는 T 스타임의 원소이려나요? 그거 정의부터 같이 놓고, 그, 메트릭을 기준으로 뭔가 그 리스 표현 정리가 생기려나요? 네, 그거 같이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방금 부준혁 선생님 코멘트가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들은 생각이었거든요. 분명 어 지금 저희가 아는 방식으로는 뭔가 교수님이 듀얼을 꺼내 뭔가 저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꺼내는 이유는 벡터 필드의 듀얼이 미분 형식에 대응된다라는 것을 막 말을 해야 뭔가 흐름상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왜 갑자기 폼이랑 적분 영역을 대응시키는 거지? 물론 그게 이제 뭐 호몰로지, 코호몰로지라는 게 있어서 실수값 내뱉는 거니까 듀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원래 뭔가 이 흐름상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필드랑 폼을 봐야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약간 저는 거기서 저도 되게 혼란이 많이 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이 데이터 값을 봐야 된다라는 그 교수님 말 외에도 둘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완전히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벡터 필드 그거 대신에 약간 제가 말하고 좀 억지 같긴 한데 벡터 필드 대신에 폼 생각하는 거고 이제 폼이랑 이제 적분 영역 데리고 와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폼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몰라가지고 생기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나온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엑서사이즈를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풀어봐야 오해가 조금 저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막 생각이 막 떠올랐는데, 그냥 나블라이프를 DF 그 듀얼 관계로 보는 것부터 해서, 이제 원폼
단에서의 그 벡터장과 듀얼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컬로 넘어가서, 그 원폼과 일단 벡터장의 그 듀얼 관계부터 찝히는 게 있어야 투폼의 그런 컬 이런 것도 연결될 것 같아서. 그럼 컬 F의 듀얼은 무엇인지 투폼에서 한번 보고, R3를 바탕으로 하면은, G를 잃지 않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그 언급된 뮤지컬 아이솔피즘 뭐 그런 게 나오면 되게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라블라이프를 기준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 컬과 다이버전스 듀얼 같이 보면은 길 잃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되게 뭐 갑자기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근데 혹시 김수민 선생님 관찰해 주신 거는 오늘은 좀 나눠주시기 힘드신가요? 아니요, 하려면 할 수 있긴 한데, 네. 또, 뭐, 방금 이야기했던 원폼이랑,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랑 폼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뭐 연결이 될 수도, 저는 아직 계산만 살펴본 걸 모르긴 했는데, 뭔가 들어갔을 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공유할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공유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연결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아, 잘 보입니다. 네네.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니까 제가 이 계산을 했던 이유는 오히려 저번에 부진혁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할 때 왜 내적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접근할 줄 아는 거는 디퍼런셜 폼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뒤섞이다가 그리고 그때 불편했던 점 중 하나가 유클리드 R3나 R2에서 보면 이게 체인룰 때문에 내적처럼 쓰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적이 구조적으로 필요해가지고 내적이 쓰이는 건지 뭔가 구분이 안 헷갈린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둘 다 뭔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게 내적 얘기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체인룰 얘기 때문에 나온 건지를 확인하려면 좀 RN이 아니라 다른 데서 봐야 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단 그 구면에서 선적분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위에 부분이 시간이 제일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목표가 S2에서 라인 인테그럴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능하면 이제 이건 좀 먼 미래 소망이지만 가능하면 아렌 없이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고 실제로 그래서 뭔가 세팅은 그러니까 실험하려는 세팅 제일 쉬운 S2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벡터장 중에 제일 쉬운 게 뭔가 파이 해시라 생각을 했어요. 뭐 세타 해시든 파이 해시든 아무튼 간단한 거 하나 박아놓고 회곡선도 그냥 그 2분의 파이든 4분의 파이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회곡선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각도 4분의 파이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도는 거니까
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파이가 위도인가요? 경도인가요? 아, 그리고 이렇게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전 그래서 사실 이게 계산이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내정만 한 27개를 계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파이는 그냥 파이 헷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면좌표계가 그 x는 뭐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해가지고 x y z 이렇게 쓰는 법 알잖아요. 구면좌표계에서. 그래서 r 헷 세타 헷 파이 헷은 그냥 뭐 체인룰 쓰면 그 체인룰 쓴 다음에 크기 적당히 그 노멀라이즈 시켜주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사실 제가 2학년 때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걸 구해야 되고 보통 이 d 감마를 구할 때 저희가 감마 프라임 t dt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마 프라임 t를 구하는 게 급선무인데 제가 이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x 햇에다가 미분을 하면 0이 되니까 앞에 개수만 미분을 취해주면 돼요. 뭐 예컨대 fx 뭐 gx y hx 뭐 x는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어차피 얘가 시간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얘 미분하면 그냥 f 프라임 x, g 프라임 x, h 프라임 x로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0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 x 햇의 미분이 그냥 x 햇이 뭔가 시간에 따라서 안 바뀐다 안 바뀌잖아요. 실제로 뭔가 곡선 위에 뭐 곡선이 이렇게 있어도 곡선이 여기 있을 때 x 햇 y 햇 z 햇이랑 여기 있을 때 x 햇 y 햇 z 햇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라서 시간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구면좌표계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산을 그렇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간말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체인룰을 쓰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자, 별 생각 없이 체인룰을 그대로 쓴 거고. 그러면 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t분의 d 감마니까 여기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체인룰이고.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결국에 뭔가 r 햇, 세타 햇, 파이 햇으로 표현하는 게 구면좌표계가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얘네는 저희가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인 걸 알고 있잖아요. 뭐 계산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r 햇, 세타 햇, 파이 햇이 오소노멀 베이시스인 건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장점 중 하나가 좌표 따기가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 진짜로 여기 있는 거 R 해도 아니까 R은 뭐 이건 000이고 뭐 딴 얘도 나머지도 다 0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000이 나와서 이 값은 그냥 0 벡터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진짜 계산의 영역이라서 그냥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R 햇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R 햇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R R 햇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R 햇이랑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결국에 얘랑
얘 내적한다는 소리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김남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S2에 올린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R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제가 그 구면좌 표계, 그러니까 저는 구면을 접근하니까 구면좌 표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구면좌 표계로 옮긴 다음에 뇌뼈 계산한 거라서. R은 근데 상수로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네,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R은 구면이라는 뜻이 이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타 아, 저희가 아까 네네네. 준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저- 그래서 저는 이게 0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네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0 나오고 여기가 이제 t였으니까 1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산 사례에서는 이걸 다 계산할 필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알로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뭔가 벡터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XYZ로 안 받지만 일단은 구면 좌표계에 따서 계산을 한 다음에 제약 조건을 걸어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R은 1이다라는 제약 조건을. 네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계산을 하면 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내적을 그냥 정말로 내적 다 계산해보면 얘는 이제 사인 세타랑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구하려 했던 그 R 프라임 T가 얘가 0이었고 말 그대로 얘도 아까 세타였는데 세타 돛이 0이어가지고 0으로 날아갈 거고 여기가 얘 사인 세타 뭐지 파이 햇인데 파이 햇이고 여기가 1이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0 돼가지고 여기만 남을 거고 아까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 얘가 루트 2분의 1 햇이니까 얘 1이어가지고 루트 2파이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그냥 계산만 해본 거고요. 사실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약간 욕심을 부린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래도 뭔가 괜히 써놓은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쓰려고 했던 이유는 저는 이 위에 1번 방법이 대놓고 내적에 의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방식, 1번 방식대로 적분을 하면 곧 죽어도 아래는 못 버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 대놓고 다 프로덕트를 쓰고 있는 게 몇 개인데 1번을 다 프로덕트 없이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RN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RN을 버리려면 결국에는 뭔가 디퍼런셜 폼에서 그 치환적분 하듯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거는 막 그냥 구체적인 계산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상상? 이번 방법은 그냥 이번 방법은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할게요. 어차피 x, y로 바꿔 놓으면 저희가 보통 이제 x 햇을 dx로 바꾸고 이것도 왜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잘 바꾸면 x, y 그 유클리드에서 잘 된다는 것만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디퍼런셜 폼은 이제 우리가 변수 그 좌표 변환하는 법 알고 있으니까 국면 좌표계로 바꿔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거를 감마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건데 해가지고 적분하다 보면 또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근데 얘는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네. 그래서 뭔가 일본식으로 하면 뭔가 뭐 죽어도 유클리드 공간을 못 버릴 것 같고, 근데 뭔가 우리 RN을 버리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나마 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 폼을 만지작 만지작 거려야 RN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망상을 해봤었습니다. 발표 제가 준비한 건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이 엄청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매트릭이라는 걸 막 정의를 해서, 그 점마다의 어떤 내적이라고 정의를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산할 때 보면 항상 닷 프로덕트만 쓰거든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저게 내재적이라는 그 관점을 뭔가 느껴보고 싶은데, 항상 보면 결국엔 다 프로덕트야. 어쩌라는 거지?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도 저거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는 내가 잡는 매개어는 다 RN이네? 이게 결국에는 RN 스트럭처를 다 빌려 쓰는 건데? 약간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아까 김진일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가 나블라이프랑 DF 보는 거랑 어떤 연결 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나블라이프를 DF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블라이프가 있는 TPM에 주어진 매트릭이 에 대응되는 듀얼 매트릭도 T 스타 M에도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결을 조금 이어가면 실제 매트릭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서, 네,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관계를 되게 저도 너무 불편해하고 있고, 매트릭이 내재적이라는 것과 그 플레이마다 매트릭이 주어진다는 그 관점이. 그래서 그 부분을 나블라이프 보면서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윤여민 선생님 말씀도 있으셔서 짧게 그냥 말을 해보자면, 아, 방금 김수면 선생님 발표를 들으니 저는 이제 디파이도 사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뭔가 디파이는 파이에 대응되는 미분형식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왜 저렇게 계산하면은 사인 세타 디파이가 나오는 거지? 분명 적분값도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나오고 분명 틀린 게 없는데 이러면서 아 좀 미분형식 좀 확실히 모르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 전에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그 나블라 관련된 엑설사이즈를 진짜로 해봐야 이 S2 위에서 이 사인 세타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좋은 발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러니까 솔직히 첫 번째 방법은 뭔가 좀 이제 뭔가 말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엔 한 문장 한 문장을 자신 있게 못 말하겠어요. 근데 예민 선생님 네, 코멘트도 네. 저는 김남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요. R3에서 했다. 뭐, Rn에서 했다. 그거는 뭐 하면 했던 건데, 그거를 S2에서 옮겨서 해보려고 하니, 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센서 계산, 뭐 그것들 헤비한 것들과 또 별개로, 다 그냥 R3를 다 빌려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하면서, 뭐 R3를 빌려도 된다, 뭐 오케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정말 R3의 내적이 S2로 뭐 이렇게 들어간다? 뭐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계산할 때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속박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내가 지금 위에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친구의 매트릭을 정말 그것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못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욕망이 있고 그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블라이프 그리고 DF 간의 연결을 정말 그 매트릭만 기여하는 분으로 관찰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좀 있습니다.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선형대수학에서 코드라틱 폼 배워가지고, 포지티브 데피닛 해가지고, 옆에 이제 벡터 두 개를 해가지고, 아, 저게 쿼드라틱. 아,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다 배웠는데, 매트릭을 만들어 놓고, 매트릭을 쓰지를 않아요. 매트릭을 가지고, 쿼드라틱 폼을 해서, 뭔가, 아, 그치, 그치. 이게 바로 매트릭을 쓰는 거지. 약간 이거를 맞습니다. 느끼고 싶은데, 다 프로트야. 너무 공감됩니다. 네, 윤혜민 선생님. 아, 저는 손을 이제 내려가지고 올리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전 공유는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냥 이분기아를 몰라서 이경민 선생님께 좀 궁금한 건데요. 그, 음, S2를 세타랑 파이 그 매트릭을 구할 때 매트릭을 구하면은 1이랑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인 제곱 파이였나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1이랑 사인 제곱 머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그 매트릭이 뭐 내재적인 값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매트릭을 구하는 것 자체에 이미 R3를 쓰는 게 아닌가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저게 내재적인 거 양 알겠는데 그럼 쟤는 어디서 나온 건데 쟤를 이제 내재적으로 구해야지. 근데 왜 R3에서 뭔가 다들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게 야 물론 그 TPM에서 정의되는 양은 맞는데 저게 TPM에서 구해지지 않으면은 저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사실 뭔가 사기당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는데 혹시 뭔가 코멘트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정호재 선생님께서 사기당한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기당한 걸 아는데 계속 그 호구 잡힌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 퍼스트 펀더멘털 폼, 세컨드 펀더멘털 폼 그걸 말하고 실은 이게 노멀 벡터, 그러니까 노멀 벡터라는 것에 의존하는 건데 구로 치면 뭐 이런 친구 있죠. 근데 실은 뭐 이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양이 원래 노멀 벡터에 의존해서 R3 거를 가져다 쓰고 있었는데 그 버릴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봐도 어떤 지금까지 했던 셋업 자체가 이미 R3 두고 얘를 들고 그냥 뭐 얘가 그냥 눈에 안 보인다. 그냥 그 정도로 말을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단연 지금까지도 내지적이다. 그러니까 내지적이다. 뭐 그 버린다. 오케이인데 그 매트릭이 정말 세탑시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S2를 정말 S2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배경이 없는. 그 관점이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모르겠다 하는 그냥 킵해두고 여튼 그 이후에 뭐 텐서 계산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다. 저는 일단 그 정서만 킵하고 있어서 저도 똑같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그 약간 추상화? 약간 그런 결에서 말씀드린 것도, 결국에는 와인딩 폼 오메가가 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적분을 하는 건 도메인으로 데려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D세타로 만들어서 적분을 하는데, 그 과정이 그냥 풀백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정의로는 도메인 U에서 뭐 S2로 가는 약간, S1으로 가는 약간 그런, 좋은 맵이 있어서 그 F 스타 오메가를 했을 때 그게 풀백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할 때는 그냥 매개화 잡고 그냥 대입해서 넣고 계산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방금 정호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정확히 똑같이 실제로 차트를 잡으면 차트 잡고 R3에서 다 하는데 근데 그거를 뭐 추상화해서 그, 그 좌표를 XI로 다 따가지고 그냥 쓰겠다 하면은 내재적이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하겠는데, 실제로 안 쓰니까 그게 되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계산할 때는 저걸 내가 고려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콜로키움 때도 그거 했었거든요. 그, 왜 가우스 공률이 인트린식한지 계산하는 거라 했었는데, 인트린식한 게 뭐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EFFG가 결국에는 매트릭이니까 저평면에 대한 정보다. 그러니까 접 벡터를 이게 미분했을 때는 외재적인 정보가 개입하지만 EFFG는 이미 탄젠트 벡터에서 만들어낸 어떤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는 거는 내재적이라고 막 얼버무렸거든요. 근데 사실 EFFG도 실제로 제가 기술을 할 때는 매개발을 잡고 기술을 하니까 이게 그러면 저도 이게 선뜻 이게 내재적이야. 그치, 이게 내재적인 거지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저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언제부턴가 약간 좀 이런 직관을 가지고 보면 이게 내재적인 말인가 좀 약간 싶은 그 직관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R3를 생각 안 하고 그냥 S2만 생각을 하더라도 각 점들마다 이거에 해당하는 세타 값을 내뱉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마다 phi 값을 내뱉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각 점마다 대응되는 그 점을 넣었을 때 그 점에 대응되는 세타 값과 phi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R3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거기에서의 d세타 dphi를 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R3를 안 쓰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가도 아니,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계산할 땐 R3 쓰니까. 아, 그리고 좀 그것도 있는 게, S2를 항상 정말 딱 구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위상적으로 보면 좀 구부러져 있어도 이게 위상 동형이니까. 근데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점마다 약간 뭐, 세타피에 대응되는 걸 뭐 해서 한다는 게 좀 잘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 그때 김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S2는 저희가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어떤 되게 강력한 도구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면 좌표계를 벗어나면서도 구를 이제 기술할 수 있는 법을 하나를 아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역시 이 입체 사용, 약간 이거를 사용해서 복소로 옮길 수도 있고, 아, 되게 좋다를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김수민 선생님께서 그러면 토로스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토로스는 구면 접촉이 말고 어떻게 하지? 또 이게 안 서고, 네, 그런 그 불편함들이, 네,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 그냥 하나 궁금한 건데요. S2를 두었을 때, 제가 적어도 쓰는 방식이 R3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S2를 올려놓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게 내지적이냐, 아니면은 외지적인 정보를 들고 있느냐, 좀 그런, 뭐, 담론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찬반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그냥 R2만 놓고 본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R2를 써요. 이 쓴 R2는, 그럼 이 R2는 그냥 내지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내지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그 R2를 그냥 가져다 쓴다라는 것 자체도 뭐 내지적이냐 외지적이냐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지적이다라는 말에 너무 모호함이랑 어려움이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같이 나블라이프랑 DF로부터 매트릭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지 같이 보면은 단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야, 나블라이프를 보는데 너무 좋은 좌표계를 보지 말고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오소고날 하지 않은 베이시스를 잡는 거예요. 뭐 1,2랑 3,4를 베이시스로 삼아가지고 뭔가 그렇게도 이제 보면은 더 매트릭이 좀 더 강조되어서 DF를 구하면은 좀 그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약간 S2도 결국 세타랑 파이도 그렇고 자꾸 뒷교하는 걸로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자꾸 너무 쉬운 세팅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다룬다면은 좀 앞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런 위주로 이제 아마 관찰을 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에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토스를 잡아도 S2를 잡아도 어차피 구면 조율을 잡으면 오쏘고널 해져가지고 F텀 다 죽고 그 세컨드 펀더멘털 폼도 M에 대한 텀 다 죽고 하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왜 다 쉽지? 약간 네. 그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평면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말미에 코멘트 하나만 남기면 사실 그레디언트는 좌표계를 변형하는 게 그렇게 저한테 안 불편한데 그레디언트는 이제 제가 물리 시간에 배운지 언제 배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장 급한 방향 스피디스트 디렉션이라고 하는 직관이 있고 이거는 뭐 RN이고 좌시고가 아니라 가장 값이 빠르게 변하는 이건 뭐 좌표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컬이나 다이브전스나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직관을 제가 하나도 몰라서 이제 좌표계를 바꾸려고 하면 이제 약간 하게 되는 이제 뭔가 좌표계를 바꿀 때 지켜야 될 기준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종종.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또 오늘 계속 좀 청개구리처럼 생각이 진짜 획가닥 막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금 아 맞지 가장 가파른 길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증감하는 양으로 생각하면은 나블라는 진짜 그레디언트는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뭔가 괜히 혼란스럽고 또 컬 얘기를 들으니 오늘 확실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느끼는 것 같아요. 진도를 빽했는데 모르는 거 천지여서 빽하길 천만 다행이다 약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 안 하고 그 했던 거 이어서 하다가 이제 한창 어려운 얘기 할 때,
근데 이거 실은 모르겠는데 하면은 거기서 펑 터질 수 있는 약간 매서운 지점들이 있어서 잘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막 미분 형식이 좌표 변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벡터 하나 받아서 실수를 내뱉는 함수니까 아니 당연히 얘는 좌표에 무관한 거잖아요. 그냥 어떤 벡터를 하나 받아서 실수라는 값을 내놓은 건데 아, 같은 벡터를 받아서 다른 실수를 만약 뱉어놓으면 당연히 다른 거니까 좌표랑 당연히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도 그러니까 계속 안다고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미분 형식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김수민 선생님 발표 들으니까 좀 디파이를 제가 여태까지 하나도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뭐 사인 세타, 디세타, 디파인이 뭔가 이런 거를 뭐 이게 이제 이그젝트니 클로즈드니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좀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네. 저도 비슷하게 그 스크립트를 짜거나 내가 뭘 계산해야겠다 설계를 할 때 9 위로 넘어가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화를 나누고 이거 9 위로 넘어갈 때 좀 마음가짐 좀 단도리를 해야겠다. 적어도 어떤 걸 잘 짚고 어떤 거를 경계해야 되는지가 잘 서야겠다 하는 게 오늘 대화로 짚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쉬프, 막 프리쉬프 얘기 나오는 것도 그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셋이 있으면 셋의 원소마다 그 원소에 붙어 있는 함수의 모임을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대충 들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TPM과 TP 스타 M에 추상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이 결에서 DF랑 라블라이프를 관찰하면서 K폼에 대한 어떤 점에 붙어 있는 K폼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커베이처도 점마다 포인트 와이즈하게 붙어 있는 어떤 함수인 거잖아요. 그런 결에서 커버처랑 그거를 적분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아까 윤여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S2나 T2로 올라가면서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이후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코멘트 한번 남겨봅니다. 방금 주신 설계 방향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헤매겠지만은 이제 특정한 면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안 헤맸구나 안 헤매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럽시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